존은 뉴욕시 맨해튼의 세련된 아파트에서 두 번째 아내인 사라와 함께 살고 있는 은퇴한 NYPD 경찰관이었습니다. 존은 61세였고 사라는 그보다 3살 어린 58세였습니다. 사라는 성공한 건축가로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감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라는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로버트의 오래된 브루클린, 브라운스톤 저택을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텍사스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지만 뉴욕에서 경찰로 일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랫동안 홀로 지내다가 사라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사라는 세련되고 지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었고 존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존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비밀 사업이 실패하여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그 일로 인해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자신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잦은 브루클린 브라운스톤 방문과 과거에 대한 애매한 태도는 의심을 키웠습니다. 요즘 들어 사라가 이상해? 존은 자신의 오랜 파트너이자 친구인 마이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은 45세의 현직 형사로 예리한 관찰력과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자주 가는데 얘길 들어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 어떤 게?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의 아버지 로버트는 생전에 꽤나 악명 높은 변호사였거든. 그런데 사라 말로는 아버지랑 사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졌다는 거야. 그 양반 성격에 딸이랑 동업을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했다는 것도 믿기지 않은 존이 말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라가 10대 시절에 찍은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 사진들 속에서 사라는 어딘가 불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존은 사라가 어린 시절에 겪은 어떤 트라우마가 그녀의 현재 모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결국 마이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라 몰래 브루클린 브라운스톤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이클은 존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와 그녀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브루클린 브라운스톤에서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존은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고 그 영상 속에는 사라와 로버트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은 배신감과 역겨움, 그리고 사라에 대한 연민 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존은 에밀리와 애슐리, 즉 자신의 의붓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고 애슐리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야심찬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지만 존은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존은 마이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마이클은 그에게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존,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고 사라와는 최대한 빨리 이혼하게. 자네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존은 마이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라를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를 사랑했고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존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사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사라에게 자신이 발견한 카메라와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존이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영상 속 여자는 나예요.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라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존은 사라의 과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어린 시절 아버지 로버트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로버트는 사라가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던 10대 시절부터 그녀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학대해왔습니다. 사라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로버트는 더욱 교활한 방법으로 사라를 올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었어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괴롭혔어요. 존은 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존은 사라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와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존은 사라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사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에밀리와 애슐리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존은 사라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와 애슐리는 이미 성인이었고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존은 사라와 이혼한 후 맨해튼의 아파트를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이클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라는 존과 이혼한 후에도 브루클린 브라운스톤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서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애슐리는 어머니를 걱정했지만 사라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존은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경찰 생활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사라와의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조금씩 삶의 즐거움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라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지만 그녀를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이혼 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치료사는 존에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존,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세요. 존은 치료사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존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에밀리와 애슐리는 어머니 사라의 과거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에밀리와 애슐리는 사라를 위로하고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는 이제 엄마의 과거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애슐리가 덧붙였습니다. 사라는 딸들의 사랑과 지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딸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라는 심리치료를 받고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존과 사라는 각자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존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사라는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가끔씩 사라와 에밀리, 애슐리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존은 사라가 언젠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우연히 길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존,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마이클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마이클. 자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 고맙네. 존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마이클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네. 그러고 보니 자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군.
존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끔찍한 진실을 모른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걸세. 자네의 용기와 우정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네. 진심으로 고맙네, 마이클. 친구 좋다는 게 뭔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네. 마이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네. 존은 마이클과 헤어진 후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이제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존은 은퇴한 경찰관들을 위한 자원봉사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존은 이 일을 통해 큰 보람을 느꼈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단체의 대표가 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에게도 이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존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존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는 존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있었고 존은 그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존은 그들과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사라와 마주쳤습니다. 사라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존, 오랜만이에요. 사라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라, 잘 지낸 것 같아 다행이네요. 존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존, 당신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존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존, 그동안 미안했어요. 사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사라, 이미 지난 일이에요. 존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고마워요, 존. 사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의 이해심 덕분에 저도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라,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존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라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존은 사라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존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을 통해 가정폭력과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글이 단 한 명의 피해자에게라도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존의 자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존은 유명 인사가 되었고 여러 매체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존은 자신의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한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지만 존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여성은 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존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존은 여성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존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존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존,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드디어 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해온 동료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존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존은 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랜 폭력에 시달리다 쉼터로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서 지내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씩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존이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존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존은 쉼터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쉼터 운영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아픔을 딛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쉼터 운영과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더욱 헌신적으로 매진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습니다. 존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존은 쉼터 운영 외에도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존은 청소년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고민을 나누며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존 선생님 감사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별 말씀을요. 존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존은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존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애슐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존에게 사라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존이 말했습니다. 사라는 강한 사람이니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너희들도 어머니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렴. 존은 사라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사라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존, 와줘서 고마워요. 사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을 응원하러 왔어요. 존이 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존. 사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만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라, 이미 지난 일이에요.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존은 그 후로도 자주 병원에 가서 사라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사라와 함께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사라는 존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존, 정말 미안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사라,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존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의 건강만 생각하세요. 사라는 존의 진심 어린 용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존은 그런 사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는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은 사라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존은 사라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곳으로 갔기를 바랐습니다. 사라의 죽음 이후 존은 에밀리와 애슐리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고 그들은 존에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존은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쉼터 운영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였지만 쉼터의 도움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존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성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군요. 존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존은 그녀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은 앞으로도 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쉼터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작은 기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존은 에밀리와 애슐리를 불러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내 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단다. 존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훌륭하게 성장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 재산이 쉼터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에밀리와 애슐리는 존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애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은 에밀리와 애슐리의 이해심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들이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은 조용히 눈을 감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존은 자신이 세상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존의 장례식에는 쉼터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관계자들, 그리고 존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존의 헌신과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그가 남긴 유산을 통해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